네, 안녕하세요. 격돌 투자삼국지의 김재현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됐죠. 자, 오늘도 따뜻한 봄에 단비가 될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이 세 명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의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고요. 또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지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세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밥TV 이현석 대표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시원의 투자전략팀의 김정철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따뜻한 봄을 맞아서 또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팀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지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식이 좀 많아가지고 지난 주말에 이제 결혼식이고 이번 주말에 다음 주에도 이제 결혼식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석 대표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밥TV 이현석 대표입니다. 지난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제주도를 좀 내려갔다 왔는데, 네. 꽃 구경은 뭐 실컷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도에는 지금 뭐 벚꽃 축제부터 유채꽃이 다 만발해 있고, 뭐 오늘 방송 오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서도 지금 벚꽃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좀 느꼈던 부분이 거기가 제주도인지 중국인지 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들의 어떤 소비 패턴들을 유심히 봤을 때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남다르구나 하는 네. 걸 또 한번 다시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해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방송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뭐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날씨가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내내 네, 화사하다가 비가 오죠, 네. 갑자기 소나기가 갑자기 확 내리더니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는 소나기를 다 피하고 지금 어느덧 코스피 수익률은 훨씬 상회하는 네, 그런 수익률이 수익률을 올려서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는데 네. 제 종목이 하나 손절이 나가서 그걸 좀 이따 뒤에 얘기 드리니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번 주도 전문가분들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된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슈앤스캔들 시간입니다. 자,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지 알아보고요. 또 어떤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을 앞두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감은 확산이 되는 분위기지만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과 함께 업종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 어제 갤럭시 S6 예약 판매가 전작보다 훨씬 인기가 높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것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삼성전자, 이번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워낙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지난 4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추정치는 1분기보다 2분기 쪽에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덧 5조 4천억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는 이 앞전에 정도 좀 선반영을 그러니까 갤럭시 S6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턴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하고 지금 살짝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 그리고 2분기까지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신고가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물론 이제 그 레벨업이 뭐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다 이 부분들을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지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비중이 워낙 좀 높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의 그 흐름만 놓고 보면은 사실 하방보다는 위쪽이 좀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급의 이런 방향성이나 지수의 방향성, 뭐 거래소, 코스닥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 쪽을 더 이제 뭐 포커싱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 강한 업종은 최근에 이제 계속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뭐 되는 업종만 되고 안 되는 업종은 철저히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종목을 좀 잘 선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업종 선택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 기대 업종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종에서 어쨌든 뭐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시장이 뭐 상승을 할 때 그런 업종 위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화장품 그리고 IT 그리고 이제 뭐 건자재 그리고 항공, 해운, 증권 뭐 이런 업종 중에서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지 그 외의 업종으로는 사실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업종별로 나타나는 수급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낼 걸로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또 IT와 화장품, 건자재, 항공, 해운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현석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뭐 본격적인 이제 뭐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지속적인 뭐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5조 4천억 정도 뭐 시장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물론 실제 영업이익은 그보다 좀 못 미칠 거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이제 4월달에 갤럭시 S6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오히려 더 지금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1분기 시점보다는 조금 더 선 반영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에 대한 가능성도 삼성전자가 시총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 역시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여기 실적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아시겠지만 주가는 실적이라는 것은 주가에 선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출현하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사실 종목에 대한 실적 뭐 매매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이용한 ETF 상품 쪽으로의 어떤 투자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 결국에는 뭐 아까 김현신 장이 얘기한 것처럼 되는 업종들 실적이 잘 나오게 예상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인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더 나왔고 그런 결과가 지금 다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제약이라든지 건자재, 뭐 IT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실적에서 뭐 나오는 것 또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좀 원하는 것은 중국 쪽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더라도 중국 쪽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중국 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또 다른 투자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요, 실적이 따르는 업종별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중국 진출로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아직 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도 1분기 어닝 시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1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쪽은 약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긍정적이란 게 우리나라가 엄청 기업들이 잘해가지고 긍정적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워낙에 계속 하향 조정돼서 점점 실적이 점점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하는 구간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만 실적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 미국과 나머지 해외 시장은 어떠냐 봤을 때 사실 미국 쪽은 사실 실적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 실적 개별 주식 플레이를 좀 할 거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좀 뭐 종목을 담을 거냐인데 사실 외국인이 쉽게 우리나라를 바스켓으로 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들 같은 곳에서 쉽게 매수가 나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물론 1분기 우리나라 순이익이 한 25조 정도 컨센서스를 잡고 있는데 이제 주로 IT나 이쪽에서 조금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나 이런 몇 개 부분이 좀 상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또 유가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화학 쪽 섹터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쌀 때 수입했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비용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실적은 좀 올라가지만 화학 쪽 부분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정유나 화학 쪽 부분이. 왜냐면 더 실적이 안 좋아질 거는 많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해주고 싶고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화장품, IT, 건자재나 뭐 이쪽이 특히 뭐 증권 쪽 거래량 최근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화학 쪽도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다. 뭐 적자일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적자 폭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렇게 미익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는 섹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섹터가 현재 크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일단 스타트 끊으면은 전반적으로 IT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알코아가 실적 나오면은 또 제조업 관련 쪽에서 조금 실적을 좀 수정해서 추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실적 발표를 할 때, 눈여겨봤다가 이제 관련 업종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업종에서 어떤 대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면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어떻게 상관관계를 엮었는지를 좀 많이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그래도 그런 미반영된 저평가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셨는데, 특히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포스코 매도와 유럽 오토바이 업체 인수가 시사하는 바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 포스코 지분 4.5%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 포스코에 대한 신뢰도와 글로벌 철강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럽의 오토바이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워렌 버핏의 행보,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 포스코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 거는 사실 이제 알려진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고, 매각했다는 건 이제 작년에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 되면서 포스코 주가 부분들 이전에 이제 검찰 수사 때문에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포스코 자체 업황, 그러니까 철강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이제 포커스를 둬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워렌 버핏이 이제 유럽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미국은 이제 첫사랑이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 자체가 사실 20에서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방향을 언젠간 잡을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국가들 중에서도 봐도 가장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돈이 그쪽으로 몰릴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자금이 풀리면은 미국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반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업이 실적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금 이동이 그쪽에서 더 많이 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벌써 이제 어느 정도의 개선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 개선의 폭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워렌 버핏도 그러한 일환에서 사실 유럽 쪽에 투자를 하고 잠재력이 크다라는 코멘트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적 완화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제 비춰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의 잠재력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유럽 기업 투자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이현석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워렌 버핏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대단하다.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슈가 이제 포스코 매도 후 독일의 오토바이 장비 업체에 대한 인수인데 사실 포스코에 대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철강 업체의 부진을 좀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서 산업재 섹터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 뭐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뭐 알코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볼 만한 뭐 수순이고 그다음에 포스코는 뭐 당분간은 또 이런 악재를 만나고 또 워렌 버핏의 어떤 매도 물량까지 또 이런 악재를 만난다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좀 반등이 당분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버핏 같은 경우는 참 뭐 투자의 원칙은 참 단순합니다. 사실은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결국에는 돈을 뭐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이 뭐 투자의 기재, 뭐 존경받는 투자자라고 불릴 만한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버핏의 어떤 투자 방식이 좀 뭐 저의 성향과 사실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면은 사실 지금 가치 투자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치 투자보다 사실 지금 워렌 버핏이 성장성에 대한 목표를 더 두고 투자하는 것이 중국 쪽에 대한 뭐 전기차 업체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독일의 오토바이 장비 업체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단순하죠. 소비 섹터에서 지나서 산업의 어떤 트렌드에 좀 변화를 좀 염두에 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이 아닌 유럽 쪽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뭐 앞에서 김 팀장이 잘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유럽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에 대한 뭐 더 확대가 지금 초기 단계라고 버핏이 좀 판단하면서 그쪽 섹터에서도 지금 소비 집단으로 이제 하나씩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뭐 이런 섹터 부분들은 사실 뭐 추정을 하면서 버핏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뭐 그런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결국에는 그 버핏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 결국에는 버핏이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가 지금 참여를 한 건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버핏이 투자를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알려진 것이고 뭐. 좋은 의미에서는 뭐 버핏이 유럽 쪽에 좀 진출을 하고서 유럽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만큼 유럽 증시를 보는 낙관적인 시각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뭐 사실 지금 포스코 일단 뭐 매도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포스코는 뭐 사실 오래전에 워렌 버핏이 매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도 결국은 포스코의 그 부실 그리고 포스코가 뭐 지금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포스코 비리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지금 정준영 전 회장이죠. 전 회장이 이제 그 포스코를 회장이 되면서 회장 사실 선임 자체도 조금 잡음이 많았었어요. 사실 이거 이제 사실 의혹은 많은데 뭐 아직 정확하게 뭐 수사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사실 뭐 청탁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회장이 되는 것, 포스코 회장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포스코 플랜텍이죠. 포스코 플랜텍을 인수합병하면서 이것도 뭐 시세보다 더 주고 사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적자가 불어나서 뭐 계열사도 뭐 2배 이상 늘렸는데 무차익 경영하던 포스코가 어느덧 뭐 부채 비율 90%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든 면을 다 보여줬거든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암만 예전 포스코 하면은 정말 그 건실하고 좋은 기업이었는데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좀 무너진 거죠. 이런 무너진데 증권가도 사실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계열사 인수할 때마다 뭐 언론사들, 뭐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전부 다 시너지 엄청 날 거라고 다들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맞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워렌 버핏도 결국은 이런 걸 피해가지 못했다. 예, 피해가지 못해서 사실 뭐 손실을 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포스코 첫 이제 매수 가격대를 거의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샀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뭐 유럽 오토바이 업체 이름도 길어요. 예, 데프리트 루이스 모토라트 페어트립스 예. 네, 오토바이 길어요. 오토바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의류 회사 독일어라서 독일어죠. 독일 회사라고 했죠. 오토바이 의류하고 보조기구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일단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 워렌 버핏이 미국 그 딜러십 회사인 벤툴도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랑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워렌 버핏이 또 미국 내에서는 또 내수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크래프트푸드 인수하면서 이제 주로 내수 업종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면 워렌 버핏은 미국 쪽에 그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좀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걸, 좀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약간 자동차 부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어떤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세 분 다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유럽으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스캔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종목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정 포트폴리오의 운영 규칙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정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입니다. 매주 신규 종목은 토론을 통해서 편입과 제외를 결정하고요. 편입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외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도하고요. 목표가를 제시한 경우 목표가 도달 시 매도합니다. 자, 손절가와 트레일링 스탑을 제시한 경우에도 도달 시 매도하고요. 총 10종목 이내로 운영을 하고 각 종목의 비중은 10%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세 실업 한 종목이 편입이 됐었는데요. 그럼 기존 종목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소시홀딩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역대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35.9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UIL 14%대, 위닉스 13%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편입됐던 한세실업 12.06%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 9%, 코이버 8%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무학과 아시아나항공 나란히 4.4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3월 27일에 제외가 된 덕신하우징이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마이너스 2.28% 약세를 보였고, 자, 마지막으로 4월 1일 손절이 된 삼성전기까지 수익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인 무학과 아시아나항공, 한세실업까지 흐름이 어땠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한세실업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무학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좀 편입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일단 한세실업 지난주에 편입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제 뭐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이제 뭐 중국 관련 화장품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에 반해서 새롭게 좀 움직인 업종이 의류 관련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FNF가 며칠 연속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뭐 MK 트렌드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뭐 그런 의료업종 흐름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뭐 역사적 신고가 오늘 기록을 하면서 네. 종가 고가로 이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뭐 장기간 박스권 뭐 작년 10월부터 3월달까지 이제 뭐 박스권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급 보면은 사실 뭐 연기금이랑 외국인들이 뭐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뭐 신고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용히 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조용히 쉬고 있는 종목을 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못하는 게 사실 뭐 화성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다가 빼면 올라가죠. 예, 제외를 하면 올라가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을 많이 이제 새롭게 들이는 것도 좀 좋은데 좀 길게 볼만한 종목들은 좀 편입을 시켜놓고 시세가 나오면은 좀 뭐 차익 실현을 하는 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무학 같은 건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석 대표님께서 그 제주도 놀러 간다 그랬을 때 저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공 못 타고 가냐고 그랬더니 TA 항공을 타고 간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TA 항공을 샀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나 뭐 TA 항공 이런 TA 홀딩스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뭐 상대적인 수익률로는 낮지만 어쨌든 직전 고점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모두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현석 대표님 종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와 동아소시오 홀딩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흐름 짚어주셔야겠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네. 위닉스죠. 위닉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닉스가 좀 지리한 자리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위닉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뭐 13.6%인가 13.6%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위닉스는 좀 홀딩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리한 자리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시세를 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홀딩 유지를 하겠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실적 시즌, 뭐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시즌도 있지만은 코스닥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닉스 지난 4분기 실적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을 털고 지금 1분기부터 지금 좀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 1분기, 2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4월까지는 좀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동아소시오 홀딩스죠. 네. 동아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35.94%, 뭐 소위 말해서 좀 경이로운 뭐 수익률을 좀 기르고 네, 있습니다. 뭐 저희 포트 편입한 이후에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다시 쓰고 있고, 네.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저희가 나름대로 종목 여기 안에서도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분들 지금 부러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 보유인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은, 동아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자리에서 18만 원 2천 원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들이 실적으로 나왔었고,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 물량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동아소시오 홀딩스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수익률을 더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 이후에 벌써 더 10%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동아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홀딩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오늘 방송에서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좀 편입을 제외시킬까 하고 편입 날짜를 봤었는데 아직 편입된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좀 넘은 이후에 거기서 대응 전략과 그다음에 트레이닝 스탑 자리는 다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죠.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뭐 야심차게 좀 들고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편입 가격 대비 한 2%대 좀 하락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삼천리 자전거 뭐 아까 버핏 얘기를 하자면, 버핏이 오토바이 투자했다고 하면 저는 자전거 쪽에 지금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데, 계절적인 상승 요인이 다가왔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삼천리 자전거 연기금이 살아가는 종목입니다. 최근 거래일 지금 5거래일 정도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연기금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거,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삼천리 자전거 지금 자리에서 뭐 물론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포트들 뭐 제외하고 더 들어올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지금 포트 구성 정말 탄탄히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다 홀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종목 모두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팀장님도 포트폴리오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 종목이 손절이 나갔네요. 근데 뭐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오늘 손절 나가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그 리포트 하나 나오면서 이제 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UIL을 보시면은, UIL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이제 16,000원 지지 라인을 계속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UIL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높게 봐도 사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기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졌습니다. 기간 수급이 잠깐 안 좋을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견조하게 기간 조정을 좀 거쳤고 그러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제 다시 또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UIL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 부품주고요. 부품주가 4월 10일에 이제 갤럭시 CX가 나오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메탈 케이스에 대한 그런 수혜도 있기 때문에 UIL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은 배당과 배당 수익률을 높은 이제 배당 성향하고 그다음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UIL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져가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19,500원 정도의 목표가 일단 잡아놨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현재 저평가라는 뭐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주 저평가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가격을 좀 찾아가고 있고 저는 한 2만 원 부근이 목표가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19,500원으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이버입니다. 예. 코이버인데 이제 사실 살짝 지금 추세가 살짝 지금 상승 추세가 약간 좀 사그라들었는데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1선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물론 수익률은 뭐 8.26% 아직도 뭐 훨씬 여유 있고 네.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수급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급을 보시면은 현재 기관과 투신, 그러니까 기관에서 특히 투신 쪽에 상당히 많은 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현재 다시 순매수 기조로 다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코이버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이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4세대 지금 이제 LTE를 넘어서 5G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통신 장비에 대한 또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이버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로 삼성전기 손절이 나갔는데,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10일 이제 S6 출시를 이제 앞두고 그때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기다렸었어요. 이게 흔들리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죠.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김학신 팀장님이 뭐 항상 2분기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고 나중에 올라가면 또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현재 메탈 케이스에 대한 수혜 그리고 또 각종 모듈에 관련한 출시에 되면 다 수혜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주가가 이게 단기 차익 구간이거든요. 이 단기 차익 구간을 좀 잘 버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7만 원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손절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요. 오늘 또 정말 핫한 종목 하나 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럴 걸로 좀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오늘 또 이 대한유화가 항상 이렇게 방송하는 날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도 방송하는 날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 또 방송하는 날 또 급등을 하는데, 대한유화가 좀 목요일 날마다 끼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2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고, 현재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신이 상당히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매도 물량보다도 투신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외국인이 또 많이 사고 있어요. 대한유화가 또 화학 쪽이라는 거. 네.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유화도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UIL 목표가를 19,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코이버와 대한유화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제외된 종목으로는 손절된 삼성전기 딱 한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빈자리를 채워줄 핫한 종목을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한 자리가 빈 만큼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부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오늘 주제에서도 다뤘지만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뭐 준비를 해봤고요. 종목명 같은 경우는 이제 토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를 주력으로 이제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력이 이제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 가전박람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술상을 혁신을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턴어라운드가 완벽히 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1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고수익성 커브드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국면 모니터, 오히려 이제 장시간 그 게임을 해도 눈이 아프지 않고 더 많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카지노 업체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 이쪽 기술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빠르게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이 앞전에 이제 뭐 발리 쪽으로만 이제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 확대에 따른 당연히 매출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제 저평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배, 사실 이제 뭐 토비스랑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카지노 모니터, 코텍 뭐 이렇게 한 두 기업 정도가 있는데, 토비스의 흐름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다. 차트를 잠깐만 보면 사실 뭐 위쪽에서 이제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데, 차트보다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투신 쪽이 그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이제 한 차례 정도 이제 쉬어주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면 충분히 2만원 이상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토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킬지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석 대표님, 토비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하는 종목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지노 산업용 모니터인데, 제가 예전에 파라다이스하고 같이 네. 좀 밀었던 원투 했던 종목인데, 뭐 물론 지금 양호합니다. 사실 뭐 카지노, 국내 카지노, 외국계 카지노 업종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객사가 자체가 국내 쪽보다는 라스베가스 쪽하고 이제 발리 뭐 그쪽에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막 본인이 스스로 짚어주셨는데, 투신권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투신권에 대한 매수 여부가 좀 중요한데, 매도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없는데요. 없습니까? 투신이 매수를 했는데. 영천 연기금. 다시 한번 봐주시면. 김현철 팀장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연기금께서. 연기금한테 존칭을 붙이진 않습니다. 매도해요. 네. 좀 어떠신가 해서. 네. 뭐 이 정도, 지금 여기 있는 숫자 다 합쳐도 투신이 어제 하루 산 숫자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왜냐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토비스를 넣으면 제 걸 못 넣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저는 토비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토비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종목 잘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종목 깡패. 네, 왜냐면 종목 깡패죠.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이거 토비스를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전 이제 토비스를 조금 더 올라오면 정말 좀 그 부분에서 돌파될 때 이제 진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좀 약간 선수 맞은, 그러니까 뭐 선수 친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가 좋다고 하기에는 일단 제 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네, 보립니다, 저는. 그러면 한 자리밖에 안 비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 것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종목을 선정하도록 할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럼 이현석 대표님 종목 어떤 건지 또 기대가 큽니다. 저도 오늘 지금 한 자리밖에 없다고 해서 좀 종목에 대한 고심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좀 편입이 좀 안 됐었죠, 제 종목이. 그리고 지금 몇 주째 종목 편입은 지금 실패를 좀 거듭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주 나온 종목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TV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AS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온라인 미디어 쪽에서의 어떤 사업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광고 쪽에 대한 매출들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가 이제 시즌으로 개막을 했기 때문에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트래픽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의 어떤 흥행 성과와 함께 다시 아프리카 TV의 어떤 주가가 같이 움직였던 모습들을 좀 과거에 좀 비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출범 시기
수익과 트래픽 수의 증가, 그다음에 다른 신사업부에서의 어떤 매출분들 성장, 그런 모멘텀들로 믹스해 봤을 때, 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자리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물론 지금 뭐 길게 본다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좀 뭐 소폭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뭐 단기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더 월봉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그래서 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부분과 또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트에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는. 저희가 미디어나 이쪽 부분들의 섹터가 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섹터나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좀 더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편입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될 텐데 김현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뭐 얘기해준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까 전에 뭐 종목 깡패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급이 깡패인 시장이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강하게 했었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수가 하루 이틀 들어오면은 편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예. 지금 기존은 사실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사실 근데 강하게 최근에서 약간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온 거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모멘텀 투자, 제가 하는 어떤 투자의 원칙 자체가 뭐 트렌드를 잡아놓고 어떤 초기 단계에서 좀 맥점을 잡는, 그리고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수익률이 또 종목이 깡패라고 하지만 제 포트 수익률이 또 깡패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포트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참고해 주시지 않을까. 제 종목도 빨리 수익률을 올려야 발언권이 커지겠군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의견이 뭐 이거 딱 아프리카 TV는 듣자마자 그냥 안 돼요. 이거. 너무 단호하신데요? 네, 왜냐면 보세요. PR 보시면 이거 거의 좀만 더 가면 100배 되게 생겼어요. 이거. 근데 뭐냐면 그 실적이 안 나오는, 현재 아프리카 TV는 실적이 안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아프리카 TV도 현재 성장을 하면서 지금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물론 꿈과 기대를 통해서 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저 아프리카 TV 상당히 좋아합니다. VJ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되게 다 좋아하는데. 별풍선 많이. 별풍선,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TV가 조금 더 실적적으로 조금 더 뭘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이 정도 실적은 상당히 기대에 좀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떨어져서 지금 사실 주가는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돌아나오는 부분에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많이 매수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앞으로 다 매물벽이 쌓여있어요, 계속.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이 매물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매물벽은 한 번에 돌파하는 거죠.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 쭉 보시면은 이게 장장 지금 거의 1년째 여기에 매물벽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소화하고 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 다만 아프리카가 진짜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아프리카가 아니죠.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가 정말 상당히 성장성이 뛰어나다 싶으면은 저는 이 매물벽을 돌파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 늦을 거. 아니야, 늦지는 않죠. 왜냐면 실적 성장성을 봤을 때 단순히 현재 아프리카 TV가 나오는 실적에 지금 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뭐 트래픽이 많아져서 나중에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실적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2-3배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2-3배 봐도 고평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큰 성장을 본다면 뭐 게임 쪽에다 진출해서. 뭐 김천도 팀장님 거 종목 들어보고 제가 뭘 갖고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랑은 안 맞는다는 거. 지난주에도 어떤 종목으로 싸우셨나요? 지난주에 KJ 이시스였죠. KJ 이시스. 네, 그럼 김정철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우리 포트에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뭔가 허전함인데 최근에 그 허전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화장품주가 없다는 거. 근데 화장품주들은 웬만하면 다 급등했어요. 근데 너무 이 화장품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그래도 이게 주도주 포트인데 주도주 포트폴리오에 주도주에는 화장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코스원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종목 아닌가요? 아니, 급등을 했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급등했다가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의 좀 스토리가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조금 며칠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
지금 음봉을 계속 4일째죠. 4일째 음봉을 거치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국내 대표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제2의 코스맥스, 제2의 한국콜마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2014년에 흑자전환 했고요. 흑자전환 했는데 주로 이제 매출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 판매사들한테. 그 판매사들을 이제 몇몇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YG에서 만든 문샷, 문샷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토니모리, 에뛰드, 그 다음에 뭐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화장품 그 브랜드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업체들이 요즘에 이제 중국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홈쇼핑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국내 화장품이 좀 더 성장할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코스온이 반드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주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아프리카 TV 못 찾는 아프리카 TV가 아니라 뭐 코스온. 네,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나머지 화장품 업종을 PER 보시면은 대부분이 뭐 50배, 48배, 42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코스는 아직 그래도 조금 한 30배 정도? 네. 제가 사전 PER로 봤을 때 한 30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5억을 상회했을 때는 좀 상당히 지금은 주가는 괜찮은 주가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온 평가를 해주셔야죠. 코스온 좋은 종목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뭐 지금 자리 물론 좋습니다. 근데 오늘 좀 바쁘셨는지, 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 안 보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보고 나왔는데, 그렇죠. 코스온만. 네, 안 밀렸습니다.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뭐 하한가로 들어왔다, 하한가로 빠지는 뭐 주식시장에서 뭐 오늘 좀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차익명들이 뭐 출연했는데, 이렇게 안 빠졌으면 분명히 강한 종목은 맞습니다. 코스온이. 화장품 종목들이 있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코스온은 강하지만 그래도 업종 섹터에서 대량적인 매물대들이 형성이 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코스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존에 뭐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코스온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오늘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스온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뭐 자료 본다고 하면은 화장품 대표 종목들의 어떤 모습과 최근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 갭이 있다. 왜냐하면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상의 모습들이 사실 화장품들은 정말 전형적인 우상향하는 종목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단 지금 거래일 한 6거래일 정도 좀 지저분한 윗거래를 달면서 어떤 모습들을 좀 물론 주봉이나 월봉은 좀 괜찮은데 괜찮죠. 일봉상의 어떤 이런 지저분한 캔들 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또 작정하고 화장품 업체에 대한 그런 매물 너무 이렇게 때문에 지난번 찾지 마세요. 제가 지니까 동시에 손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바이낸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이낸스 안 부분의 넣었잖아요. 공방이 굉장히 지금 과열되는데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저는 화장품, 그러니까 우리 김여정 팀장님의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안에 화장품을 사실 포트에 못 담으면 다시는 못 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제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편입을 이제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종목이 나왔는데 아까 좀 우호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던 토비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프리카 TV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토비스는 찬성이에요, 사실. 밸류와 전평가는 찬성. 아프리카는 안 되나요? 아프리카는 반대입니다, 저는. 네. 저는 그러면 토비스는 찬성인데 코스온은 안 됩니다. 네, 그럼 묶이시는가요, 결론적으로는 토비스가 편입이 되는 걸로 결정을 해보도록 개인적인 게 아니고 사실 네, 토비스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더 매력도가 높아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토비스가 선정이 됐고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는 고수익성의 커브드 모니터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신규 고객사 확보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꼽아주셨습니다. 네,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돌 투자 삼국지 오늘도 이렇게 유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소감 김영철 팀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두 싸움에 네, 제가 어부지리로 가장 큰 수혜를 입으셨어요. 하지만 토비스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네, 다음 주 그럼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공방이 정말 치열했는데 자, 이현석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는 의견을 항상 나누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별로 안 친합니다. 저는 별로 안 친하다고 해서 일단 저는 왜 토비스 했냐면 사실 토비스는 지난주에 김원철 팀장님이 한센 시럽 잘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토비스가 좀 기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찬성을 했던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